삼척항 CCTV 이양수 의원실에서 입수를 한 단독 영상인데요. 자, 지금 동그라미 안에 북한 목선을 타고 온 북한 주민들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이 신고하는 듯한 영상도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주민들이 양손에 주머니를 낀 채 어슬렁어슬렁 상당히 내 집 앞마당인 듯 어슬렁어슬렁 하고 있습니다. 저도 국방부 다니면서 많은 탈북자 취재해봤지만 대한민국 땅을 처음 밟은 북한 주민들이 과연 저렇게 여유 넘치는 행동을 보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들의 정체가 군인이냐 공작원이냐 간첩이냐 순수한 주민이냐를 두고 상당히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척 아마 파출소 직원들이 출동을 해서 주민들을 배에 태우고 사진을 찍었고, 지금은 해경이 출동을 해서 북한 주민들을 해경 경비함에 태우고 목선을 인양하고 있는 장면까지 지금 고스란히 저희들이 입수한 CCTV 화면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안에 있는 분들이 바로 북한 주민들이고, 삼척항 인근의 주민이 지금 무태 이미 올라와 있어요. 북한 주민들을 보고 신고를 하는데 두 주머니를 끼고 발로 방을 뻥뻥 차면서 뭔가 여유 있는 모습. 이거 공개 안 된 영상입니다. 이양수 의원실을 통해서 저희가 단독 입수한 영상이라는 거 거듭 밝혀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지상의 파출소 직원들이 출동을 해서 북한 주민들을 배에 차례차례 태우죠. 그리고 파출소 관계자가 사진을 찍는 모습도 이렇게 CCTV 안에 포착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해경 경비함이 와서 이들을 해경 경비선에 태우고 나서 북한 목성을 인양하는 모습까지 CCTV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 소장님. 네. CCTV 화면에 이게 고스란히 이렇게 찍혀 있는데 국방부는 처음에 삼척항 인근에서 표류 중이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 초기 군의 발표, 정부의 발표가 정말로 사실과 너무 다른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게 드러나고, 그건 그렇다 치고 한 가지 이상한 게 지금 북한 주민들의 행동이 너무 여유 있어요. 네. 저걸 계속 보면서 좀 의심스럽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저들의 그 행동 때문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어딘가에 왔다. 그리고 무언가를 이렇게 처음에 왔으면 첫 번째 이렇게 좀 두리번거리게 되잖아요. 근데 저들에게는 그 두리번거림이 없어요. 그리고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물론 이제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편안한 마음이 들 때 조금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거리예요. 그 사람만의 거리가 있어서요. 친밀한 거리라고 하는데 1.2m, 90cm 안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 친밀할 때만 그 거리에 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분들이 우리 파출소 분들이라고 했는데 저분들 그리고 우리의 그 어민과 함께 있을 때 그 가까이 있는 것을 불편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저 그림만 봤을 때의 제 추측입니다만 그냥 한 번 와봤던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만약에 왔다면 두렵지 않을까요? 내가 만약에 북한에 정말 가고 싶어서 갔지만 그래도 북한의 어떤 파출소장이든 그런 분들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저렇게 가까이 가거나 어색하지 않게 행동할 수 있을까? 대부분 그러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고요. 또한 전화를 하고 계시잖아요. 전화를 하고 있으면 지금 저 전화가 어떤 전화라고 생각하고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몸에 그 흔들림이 없을까? 그리고 뒷짐을 지고 있다는 건 전 권위의 자세입니다. 자신감이 있는 분들이 저렇게 뒷짐을 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분이 다 함께 한국에 오고 싶어서 대한민국에 계신 거라면 또 좀 덜 불안한데 저 네 분 중에 두 분은 그냥 올라가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일반 국민,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제 입장에서도 이렇게 불안한데 사실 그 매슬로우 욕구 법칙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욕구 단계. 사람들은 다 생리의 단계.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없다면 그 다음에 안전의 요구를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있는 나라 그리고 안전한 나라에서 살고 싶은 게 이 국민들의 소망인데 저 영상만 봤을 때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해야 될까라는 여러 가지 좀 의심이 몸의 동작으로는 충분히 드는 그런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뒷짐을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분이 다 함께 한국에 오고 싶어서 대한민국에
계신 거라면 또 좀 덜 불안한데 저 4분 중에 2분은 그냥 올라가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일반 국민,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제 입장에서도 이렇게 불안한데 사실 그 매슬로우 욕구 법칙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욕구 단계. 사람들은 다 생리의 단계.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없다면 그 다음에 안전의 요구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있는 나라 그리고 안전한 나라에서 살고 싶은 게 이 국민들의 소망인데 저 영상만 봤을 때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해야 될까라는 여러 가지 좀 의심이 몸의 동작으로는 충분히 드는 그런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화 대변인, 네. 지금 이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궁금한 상황인데 굉장히 이례적으로 4명 중에 2명을 북으로 빨리 보냈어요. 보통 국경을 넘어서 우리 땅을 밟는 탈북자를 이렇게 빨리 북한으로 보내보냈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조속히 2명을 돌려보낸 것도 지금 뒷말이 나와요. 그것도 조사가 분명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스럽고 의문스럽습니다. 그전 같으면 사실은 이런 상황이 있으면은 굉장히 면밀히 조사를 하고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북한에서도 몇 번 빨리 송환을 해라는 재촉을 받고 난 다음에 송환이 된 경우가 좀 있었는데 이거 뭐 한 2, 3일 만에 이렇게 갔다는 게 이해가 되질 않아요. 지금 보다시피 4명이 내려왔는데 그중에서 2명은 귀순 의사가 있고 2명은 그렇지 않아서 빨리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몇 날 며칠 저렇게 오면서도 아무런 흔적도 없고 싸운 흔적도 없고 옷도 깨끗한데 어떻게 저런 일이 있었나라는 의문스러운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청와대 전 춘추관장하고 대변인하고 한 정부의 5년을 홍보 쪽에 계속 있었는데 이 정도의 무게가 나가는 사안이라면 15일 해경이 최초 보고됐던 새벽부터 청와대 내에 TF가 구성이 돼서 모든 걸 조율해갖고 발표가 됩니다. 근데 지금은 청와대도 처음에는 언론에 유감을 표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와서 안보실에 약간 소홀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군은 15일 해경 최초 보고 이후에 이틀이나 지나서 이상하게 국민 보고를 브리핑을 하면서도 여전히 거짓 보고를 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보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의미 있는 보도가 하나가 있습니다. 예. 중앙일보인데요. 북한 노크 기순 당일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국방부 지하 벙커에서 회의를 했다라는 보도가 노크 기순 당일에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지하 벙커에서 대책회의를 가졌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17일 국방부가 브리핑을 하기 이틀 전 상황이 발생한 15일 새벽 이후 한 몇 시간이 지난 후입니다. 그러니까 꼭 모든 청와대가 다 그렇게 일하는 건 아니니까 만약에 제가 일했던 청와대라면 이때 이미 청와대에 조율이 돼서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가자라고 얘기가 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중앙일보는 연이어서 계속 이면에 가서 청와대에 알고 있었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어서 동아일보는 또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모르고 있었다고 하고 있지만 동아일보는 군 내부의 소식통을 통해서 청와대가 브리핑에 개입해 놓고 이제 와서 왜 우리만 갖고 이러느냐. 예. 이 2가지 기사를 보면 저는 글쎄요. 애초부터 이 건에 대해서 군 내부만 갖고 조사를 갖고 진실이 다 밝혀질 것 같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군에 맡겨서 모든 걸 정리한다고 해서 대책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지도 않고요. 이거는 삼인가 됐든 국정조사가 됐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다 조사를 해야 근원적인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는지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청와대가 모든 게 다 개입됐다면 더 큰 문제가 되고 군, 국정원, 통일부까지 관련돼 있는데 어떻게 군 합동조사단만이 모든 걸 다 규명할 수 있나 이런 의심을 해봅니다.